안녕하세요. 자, 죽음을 택한 이순신 장군 이야기에 대해서 한자를 배우고 있는데, 죽음을 택한 이순신 장군 이야기 편 마지막 강의입니다. 조금만 힘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조정에서는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탐과 노리를 밝혀 잡아들이라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원균은 자신의 죄상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평소에 쓰고 다니던 그 삐뚤어진 사모를 안고 언덕 뒤에 숨었습니다. 아이고, 재앙이 닥쳤구나. 아이고, 재앙이 닥쳤어, 재앙. 아이고, 운도 없지. 정말 애군이여, 애군. 자, 여기서 언덕 뒤에 뭐 사모, 삐뚤어진 거 사모 있죠, 그죠? 사모를 안고 숨은 원균. 원균한테는 뭐가 닥쳤다? 재앙이 닥쳤다. 애군이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재앙 액자에 이 단어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재앙의 뜻입니다. 재앙이라는 뜻은 이순신에게도 생겼었죠. 그때 이순신 장군 앞에 목매달고 죽은 그 병사 때문에 재앙이 생겼다. 그래서 원균에게도 재앙이 있고 이순신에게도 재앙이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 원균의 뭐만 보입니까? 머리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머리만. 그 다음에 언덕 뒤에 사모를 안고 숨은 원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가 잡히면 죽으니까, 그죠? 정말 위태로운 그런 상태죠. 그래서 위태롭다의 뜻인 한자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뭐 위급하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위태롭다 할 때 위태로울 태자, 옛날에 목을 매달고 죽은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누구? 피노키오.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위태롭게, 우리 할아버지 위태롭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위태로울 태. 그래서 위태로울 위태로울 태자, 이렇게 위태 정확하게 쓸 수 있겠죠, 그죠? 항상 한자는 단어로 기억해야만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는 것 잊지 마세요. 결국 원균은 포졸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원균은 관가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힘센 포졸이 원균의 몸을 번쩍 들어 어깨에 메고 강가로 들어갔습니다. 내려줘! 내려줘! 난 싸움에서 승리했단 말이야, 승리! 난 죄가 없어, 죄가 없단 말이야, 내려줘. 승리 몰라. 이순신보다 내가 많이 이겼단 말이야. 자, 여기서 원균의 그 몸이니까 다룰자 써야 되겠죠, 그죠? 줄에 묶였다고 했으니까 이게 줄이 없네, 그죠? 자, 밧줄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원균이 묶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처진 눈썹 또는 올라간 눈썹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줄을 묶었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행세를 하던 원균 큰 대자를 하나 썼습니다. 그 다음에 힘센 보조를 힘력자로 썼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지난번에 이렇게 두 줄을 묶으면, 그죠? 몸집이 큰 이순신은 줄을 하나 더 묶어야만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줄로 묶었고요. 원균은 몸이 이순신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만 묶었던 것이에요. 한 줄로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처진 눈썹, 올라간 눈썹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일단 여기에서는 원균의 모습이구나, 줄에 묶인 원균의 모습이구나. 그 몸을 번쩍 들어버리더라. 누가? 힘센 포졸이. 그러나 원균도 계속 승리했다고 하죠, 그죠? 또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포졸이 등에 어깨에 메고 가니까 이긴 거랑 다름없죠. 물론 원균도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고 이 포졸도 이긴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길 성자에 이 단어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조금 복잡하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육달월, 그 다음에 처진 눈서, 그 다음에 줄에 묶인 원균, 그 다음에 힘력자. 이렇게 쓰면 이길 성자가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때 리자는 이로울 리죠, 그죠? 고개 숙인 별을 칼로 베는 모습. 이 별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이로울 리자인데 승리 이렇게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원균은 예전에 쓰고 다니던 사모를 들고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귀양 간 원균의 몸은 예전에 비해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원균은 쇠약해진 자신을 보며 옛 일을 원망하는 마음을 더욱 깊이 새겼습니다. 자, 여기서 자신이 저질렀던 그 과거를 원망하더라. 자신의 원망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살이 빠진 원균, 살이 통통한 원균, 살이 빠진 원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삐뚤어진 이 잘못 사용한 이 사모. 그래서 원망할 원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살 빠진 원균, 사모, 그 다음에 마음 심자. 쉽죠, 그죠? 원망할 원자. 한편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외구의 두목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겁없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무서운 존재가 없었기에 혼자 다니기도 잘 다녔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온몸을 철갑으로 무장했고 이순신 장군이 없는 조선 병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 다니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눈만 이렇게 뾰족 냈습니다. 철갑을 두르고요. 그 다음에 갑옷을 두른 그 모습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해서 이렇게 그으면 혼자 다니기 때문에 홀로 단자.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랑캐의 임금이죠. 그래서 오랑캐의 임금 선자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갑옷을 의미하는 갑옷, 갑자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허리띠를 둘렀으니까 갑옷을 입고 허리띠를 단단하게 메었다, 그런 뜻도 되겠죠. 그 다음에 눈만 두 개 이렇게 뾰족하게 내었다. 아주 무장한 그런 누구? 토요토미 히데요시 모습. 이렇게 완벽하게 무장했으니까 혼자 잘 다니겠죠. 그래서 홀로 단자에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조선의 병사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막기 위해 활을 쏘았지만 활은 갑옷을 뚫지 못하고 팅팅 튕겨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순신없는 조선 병사는 있으나마나하다. 자, 한번 보세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 하였습니까? 눈만 내놓고 갑옷을 입고 허리띠를 불큼 메고 다니는, 홀로 다니는 호단자 토요토미 히데요시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활을, 그죠? 화살을 이렇게 활 모양을 썼습니다. 활을 아무리 이렇게 쏘아대도 다 튕기더라. 튕길탄. 그 다음에 이 화살은 탄알이와 같죠, 그죠? 탄알. 그래서 탄알에도 이 탄자를 사용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화살을 튕겨내버리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계속 전진해왔고 조선 병사는 창으로 막으며 싸웠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와 함께 싸우겠단 말이냐? 자, 여기서 싸우다라는 뜻의 한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대로 쓰겠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창으로 맞서 싸운다. 이렇게 조선의 병사, 조선의 그 포졸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 사람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다 생각하세요.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맞서서 창을 들고 싸우더라. 이것은 창과자죠, 그죠? 그래서 이 글자는 전쟁이라는 단어에 들어갑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지난번 관가에 갔을 때 포졸들의 이상한 행동을 생각하다가 이순신 장군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신하를 보냈습니다. 자, 포졸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죄인 다루하지 않고 높은 상관을 다루듯 그렇게 받드는 것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서 신하를 보냅니다. 자, 신하를 보냈는데 하늘에서 보냈다. 하늘은 곧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하늘 천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보냈다라는 뜻의 이 천자는 임금님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이 보냈다는 뜻의 그 천자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 위에 꽂는 이런 새 깃털이 있죠, 그죠? 이런 거 하나 더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임금님이 보낸 특별한 신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타고 마차 타고 보내더라. 그래서 보낼 송 이겁니다. 뭐 전송하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 전송하다는 단어에 이 한자 들어갑니다. 자, 쓸 때는 항상 이 받침은 맨 마지막에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요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처리하세요. 임금님은 이순신 장군에게 다시 벼슬을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장군에게 다시 막중한 임무를 맡기고자 하오. 과거를 잊고 위태로운 이 조선을 구해주시오. 전하의 말씀이 100번 오르나 이미 죄인의 몸이라 바로 옛날 벼슬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사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 하였는데 머리는 감옥에서 풀처럼 엉클어진 그대로였지만 얼굴 표정만큼은 해처럼 밝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그 임무가 너무나 막중하다, 엄청나다 이겁니다. 더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큰 그런 임무이기 때문에 더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단어에 이 한자를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여기 머리가 풀처럼 엉켜져 있다, 얼굴은 해처럼 밝게 웃는다, 그 다음에 팔을 벌리고 있는 이순신 장군. 자, 그래서 이 한자는 더할 수 없다 이런 아주 막중하다 이런 단어에 쓴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막중하다 할 때 무거울 중자는 이장이 된 힘돌이에 이야기할 때 나왔었죠, 그죠? 이렇게 무거울 중자. 그래서 막중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막상 막하 이렇게 하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 한자 사용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때 임금님께 큰 절을 올리고 일개 병사의 자격으로 싸움터로 향했습니다. 바로 백의종군 하였던 것입니다. 이순신은 아득하게 펼쳐진 들판을 걸어가면서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사막을 걷는 것 같구나. 덥도다. 자, 여기서 사막을 걷는 것 같다 해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이 들판이 아늑하고 사막 같다라는 뜻으로 사막이라는 단어에 씁니다.
여기에 풀처럼 웅크러진 머리, 그 다음에 해처럼 밝은 얼굴, 그 다음에 큰 대자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이것은 아득하다 또는 사막이라는 단어에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이순신은 다시 싸움터에 도착하여 힘센 병사들을 하나둘 모았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머리가 풀처럼 뭉클해져 있고 얼굴은 태양처럼 밝은 이순신 장군 앞에 이런 힘센 병사들이 모이더라 또는 모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집하다라는 그런 단어에 이 한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모을 집자는 제비 이야기, 그 제도리가 나무 꼭대기에서 제비 병사들을 모으더라 이런 단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집이라는 단어에 이 한자가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요렇게 더하기 2개, 날일자, 큰 대자, 힘력자. 그래서 힘센 사람을 모으더라 또는 힘센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이겁니다. 다시 싸움터에 도착한 이순신에게는 왕이 직접 내린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벼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삼도수군 통제사의 직책으로 외적과 싸우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갑옷을 입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선두 지휘하였습니다. 장군님, 갑옷을 입으십시오. 적의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오고 있습니다. 난 괜찮다. 빨리 적을 향해 돌진하라. 왜군은 이순신 장군이 갑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장군이 타고 있던 배 뒤로 돌아가서 이순신 장군을 죽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활을 쏘았고 그 화살은 이순신 장군의 등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선은 이순신 장군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왜 갑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이유 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기면 모함하고 또 이기면 또 모함하고 너무너무 승리 뒤에는 항상 조정의 그런 조선의 그 정치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죠? 왕도 자기를 시기하니 살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그 문헌에 보면 이순신은 자살한 것과 같다라는 그런 문헌이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날아가는 그 화살이라고 했죠. 큰 대자 이순신 장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숨을 이렇게 화살에 맞으면 목숨을 잃기 때문에 이를 실자를 끝으로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에 한자를 배우고 있는데 사실 제가 실제로 그 큰 대자를 전부 다 뽑아내어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만들 때 200자가 넘습니다. 200자를 동시에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니 그 범위가 1800자 범위를 넘어가는 글자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우선 전체적인 파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쉬운 글자만 뽑아내었던 거예요. 지금 물론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수준이 사실은 1800자 수준밖에 되지 않는 글자들만 모았습니다. 물론 그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200자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한 것이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데 한자를 다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각오 단단히 하고 이야기를 듣고 따라 쓰고 열심히 반복을 해야만 한자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또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 궁금해 하시면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